LA 한인타운 한복판에 내년 6월 시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 벽 광고가 내걸렸습니다. 하지만 시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벽화 광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가주 지역 연말 치안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때강도가 명품을 털어 달아나거나 문을 두드린 뒤 주택에 침입하는 절도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유임됐습니다. 물가와 고용시장의 안정성에 무게가 더욱 실리게 됐습니다. 라스베가스 지역 유명 리커 체인 한인 CEO가 지난 금요일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습니다. 지역 정치인 등 유명 인사들의 애도가 이어졌습니다. 방탄소년단 BTS가 아시아 가수 최초로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3관왕을 차지했습니다. 미국 3대 음악상 중 그래미 수상만 남게 됐습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 (11대) 12대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 씨가 조금 전 사망했다는 소식입니다. 향년 90살이었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자세히 보도하겠습니다.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한 건물 외벽에 LA 시장에 출마한 후보의 벽화 광고가 등장했습니다. 정부나 선관위의 허가는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인 유권자들의 표심이 시장 선거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반증이라는 해석입니다.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노르만디길 선상. 건물 외벽에 커다란 벽화 하나가 눈에 띕니다. 케빈 씨 사랑해, 난 당신뿐이야 라는 한글 문구와 함께 한 남자의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차기 LA 시장 선거에 나선 케빈 델레온 후보를 홍보하는 광고입니다. 개인 건물이어도 이런 광고는 불법입니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광고를 할 경우 disclaimer, 즉 누가 광고하는지 명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선거 캠페인을 담당하는 LA시 윤리위원회는 광고를 낸 출처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규모에 맞게 벽화에 표식을 붙였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개인 지지자가 사비로 광고를 한다 하더라도 $1,000 이상 규모일 경우 반드시 시윤리위원회에 광고 내용에 대해 미리 제출도 했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이나 행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케빈 델레온 시장 후보 측은 해당 벽화 광고에 대해 알고 있지만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건물주 측은 광고 작성 경위와 출처를 알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이 없었습니다. 네, 연말 치안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고급 브랜드 업소가 밀집해 있는 할리우드 지역에는 때강도들이 설치고 있습니다. 문을 노크한 뒤 대답이 없으며 침입하는 절도범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사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베벌리즈 경찰이 오늘 새벽 0시 30분 로데오 드라이브에 위치한 명품 상점과 백화점이 절도범들에 의해 습격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절도범들은 상점 유리를 망치로 부수고 약탈을 시도했으나 실패했습니다. 범죄자들이 상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 도난당한 물품은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샌프란시스코 일대에서도 명품 매장을 습격하는 절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토요일 밤 80여 명의 절도범들이 샌프란시스코 일대 백화점을 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지난 금요일 밤에도 샌프란시스코의 명품 매장이 절도단에 의해 털리는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We are exploring every single possible criminal charge related to the conduct. We will use every tool in our tool belt. LA 지역에서는 빈집인 것을 확인하고 절도 행각을 벌이는 절도범들이 날뛰고 있습니다. LAPD는 문을 노크하고 집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면 절도 행각을 벌이는 범죄가 LA 지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Have a neighborhood watch where all neighbors kind of look out for suspicious activity in the neighborhood, and if they see it, to telephone police. 경찰은 현관에 보안 카메라를 설치하고 뒷마당을 통하는 문에 잠금 장치를 설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지역의 유명한 리커 체인 CEO인 한인 케니리 씨가 지난 금요일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경찰은 93번 고속도로 부근 엘리와 웨스턴 웬도브 사이에서 마주오던 픽업 트럭과 정면 충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숨진 케니리 씨는 23개의 리커 업소를 운영하는 디스카운트 리커 체인 창업자 이혜은 씨의 아들입니다. 고 이혜은 씨가 석 달 전 지병으로 별세한 이후 이 씨마저 교통사고로 숨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라스베가스 주지사와 검찰총장 등 유명 인사들도 이 씨의 사망 소식에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유임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물가와 고용시장의 안정을 택했다는 해석입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신중한 입장에는 당분간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종훈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뉴욕입니다. 세계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에 제롬 파월 현 의장이 유임됐습니다. 최근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지지율에 큰 타격을 입은 바이든 대통령이 물가 안정을 위해 경제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택했다는 분석입니다. When our country was hemorrhaging jobs last year and there was panic in our financial markets, Jay's steady and decisive leadership helped to stabilize markets and put our economy on track to a robust recovery. 파월 의장은 미국의 높은 인플레이션을 코로나 사태 회복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이라고 치부했었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물가 상승이 꺾일 줄 모르고 이어지자 최근 인플레이션의 장기화 우려를 내비치며 정부의 자산 매입을 줄이는 등 물가 안정 정책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We use our tools both to support the economy and a strong labor market and to prevent higher inflation from becoming entrenched. 그런가 하면 상원의 인준이 필요한 연준 의장 자리에 야당인 공화당 성향의 파월 의장을 유임하면 인준 과정이 순조로울 것이란 계산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준 부의장엔 진보 성향의 브레이너드 이사를 임명했습니다. 파월의 유임으로 아직 금리 인상을 할 때는 아니라는 연준의 입장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훈입니다. 추수감사절이 시작되는 월요일인 오늘 남가주 지역의 날씨가 80도로 웃도는 반짝 더위를 나타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기온이 올라가면서 산타아나 강풍도 불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산불 경계령과 먼지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다시 70도 중반으로 내려가면서 점차 예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안타까운 소식 전하겠습니다. 다음 달 성탄절을 앞두고 진행되던 퍼레이드 행렬에 차량이 돌진하는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위스콘신주 밀워키 부근입니다. 현재까지 모두 5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테러와 연관성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김정기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어제 오후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 근처 워키쇼에서 진행된 지역 주민들의 크리스마스 축하 시가 행진. 붉은색 SUV 차량이 굉음을 내며 빠른 속도로 축하 행렬의 옆을 지나갑니다. 방어벽까지 뚫은 차량은 축하 행렬 앞쪽에서 행진을 하던 학생들을 향해 그대로 돌진했습니다. 곳곳에서 도와달라는 목소리가 들리고 코로나19로 2년 만에 열린 마을 축제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Must have been going, at least 40 to 50 miles an hour. Just came through and I saw, maybe 3 people right in front of me. It hit at least 2 people right away, rolled over both of them, and then continued down the road and then kept going. It didn't stop. 근처에 있던 경찰이 방어벽을 넘는 차량을 향해 총을 쏘기도 했지만 인명 피해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이 사고로 지금까지 최소 5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숨진 희생자들과 부상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초등학생과 중학교 학생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주택가에 숨겨져 있던 사고 차량을 확보하고 용의자를 체포해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용의자의 신원과 범행 동기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또 이번 사건이 테러와 연관됐는지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SBS 김정기입니다. 네, 팬데믹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 사용이 빠른 속도로 늘어났습니다. 비대면 작업이 필요한 곳이나 인력이 부족한 업종에서는 상용 로봇이 더 필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생각하는 로봇 활용도
조재행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튜브 순자 엄마로 활동하는 61살 임순자 씨 부부. 하루를 돌봄 로봇과 시작합니다. 다솜아, 오늘 날씨 좀 알려줘. 현재 제천시의 날씨는 화창, 기온은 9.5도이며 로봇이 약 먹을 시간도 알려주고 집안 청소도 합니다. 아침 식사도 차려줍니다. 맛있지? 맛은 있네. 아우 야. 밭에 가는 길에는 사족보행 로봇이 함께합니다. 근력을 보조해주는 웨어러블 로봇은 농산일에 힘이 돼줍니다. 이걸 이렇게 들고 일어나 이렇게. 이렇게. 여러 로봇과 함께한 하루의 느낌은 어떨까요? 로봇하고 살아보니까 살만하다. 아니다. 하나, 둘, 셋. 세모. 세모. 응. 아버님도? 네. 아,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아직까지는 이래저래 로봇하고 생활하기는 처음 일러요. 가정에서는 로봇 도입이 아직 이른 것 같다는 답변이었는데요. 반면에 일반 식당에서는 코로나 이후 로봇 도입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피자 하나하고 파스타 하나를 시켰거든요. 어떻게 가져올까 되게 궁금해집니다. 보이시나요? 드디어 로봇이 제 음식을 갖고 옵니다. 오. 주문하신 음식이 나왔습니다. 재료만 준비해주면 반죽 묻히고 튀기고 무인 치킨 로봇이 알아서 척척. 준비된 닭을 지정된 위치에만 놓기만 하면은 동일한 품질의 맛을 다 낼 수 있기 때문에 이곳에선 배달도 로봇이 합니다. 주문자는 어플로 뚜껑을 열고 음식물을 받아가면 끝. 너무 신기하고요. 진짜 되나 싶어가지고 했더니 이렇게까지 올 줄은 사실 몰랐습니다. 다만 완전한 무인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상 안전을 위해서 지금은 그 신호등 건너는 과정에서 오퍼레이터가 법적으로 이제 따라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안전과 보안 문제로 엘리베이터 탑승도 불가능합니다. 자율주행 로봇은 속속 개발되고 있는데 자율주행의 토대가 되어야 할 법 제도와 문화가 아직 준비되지 못한 겁니다. 위드 로봇 시대, 로봇과 함께하는 미래에 대한 고민들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SBS 조재행입니다. 한국에 진출한 애플의 갑질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애플은 상생기금을 조성하고 갑질을 시정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아직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애플은 2009년 국내에 아이폰을 출시한 뒤 단말기를 팔 수 있게 해주는 조건으로 광고비와 수리비 등을 이동통신사에 떠넘겼습니다. 공정위는 애플이 우월적 지위를 내세워 이른바 갑질을 한 걸로 판단해 2016년부터 조사에 들어갔는데 심의에 들어가자 지난해 6월 애플은 동의 의결을 신청했습니다.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 방안을 내놓고 공정위가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1,000억 원 규모의 상생기금 조성과 이통사와의 광고 비용 분담 개선 등을 골자로 한 시정안은 받아들여졌고 당시 공정위가 4년이나 조사해놓고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논란도 일었습니다. 엄격한 요건하고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기업을 봐주기를 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제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애플이 이통사와의 광고비 관련 계약을 다시 쓰기로 한 기한을 어긴 걸로 확인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새로 맺은 계약에서도 이통사들이 예전처럼 애플의 광고비를 상당 부분 부담하기로 한 점입니다. 업계에선 사실상 달라진 게 없다며 광고비 분담의 구체적 방안을 시정안에 명시하지 않았을 때 예견됐던 일이란 입장입니다. 효과가 없었다라는 게 사실 드러났기 때문에 광고는 얼마로 제한을 한다든지 이런 좀 가이드라인이나 구체적인 이런 제재 조치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정위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애플에 대한 제재 조치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자진 시정안 이행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중국의 전 부총리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폭로했던 중국 테니스 스타 펑사이 공개석상에서 사라진 지 19일이 지났습니다. 이런 펑사이의 최근 모습이 잇따라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강압 여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김지성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바흐 위원장과 펑사이가 영상통화하는 사진입니다. IOC가 오늘 새벽 공개한 건데 중국 IOC 위원이 배석한 자리에서 펑사이는 집에서 안전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루 앞서 중국 관영 환구시보의 편집인은 펑사이가 유소년 테니스 경기에 참석한 영상, 지인들과 식당에서 식사하는 영상을 잇따라 SNS에 올렸습니다. 펑사이가 지난 2일 장가오리 전 중국 부총리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글을 SNS에 올리고 공개석상에서 모습을 감춘 지 19일 만입니다. 没有说那种啊，谁呢很紧张，他特故意准备些什么呀，弄些什么呀，没有，就是很随意的，就是进来吃饭。 그 사이 조코비치와 나오미를 비롯한 세계적 테니스 스타들이 펑사이의 안전을 우려하고 나섰고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 움직임으로까지 확산했습니다. Si d'aventure ça lui était interdit ou si il y avait manifestement une disparition, alors on serait amené à en tirer quelques conséquences diplomatiques, oui, bien sûr. 미국, 영국에 이어 다른 나라들도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 검토에 들어가자 중국이 서둘러 펑사이의 근황을 공개하며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펑사이가 왜 직접 입장 표명을 안 하는지, 중국 정부의 강압은 없었는지 의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또 IOC가 올림픽 개최에 급급해하기보다 펑사이의 신변 안전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김치덕입니다. LA시 검사장 선거에 출마한 리차드 긴 검사를 후원하는 행사가 지난 금요일 타운의 한 음식점에서 열렸습니다. 전 캘리포니아주 대법관과 판사와 변호사 등 법조인들이 많이 참석했습니다. 전국의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이원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65세 이상 시니어의 건강보험과 메디케어 신규 가입 변경 기한이 다음 달 7일로 다가왔습니다. 주류보험사인 웰케어는 설명회를 개최해 메디케어 플랜도 중요하지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사의 선택이 의료 서비스의 질을 결정할 만큼 중요하다며 따져보고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메디컬 케어도 좀 더 하이 퀄리티 메디컬 케어가 환자한테 돌아감으로 해가지고 서로 혜택을 보는 그런 좋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스타 저희가 해놓은 5스타는 저희가 노력해서 얻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웰케어는 서울 메디컬 그룹, 한미 메디컬 그룹을 포함한 한인 커뮤니티에 실력 있는 주치의와 전문의들로 구성된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LA시 검사장 선거에 출마한 리처드 긴 검사 후원을 위한 모금 행사가 성공적으로 열렸습니다. 바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주 벨리즈 대사였던 카를로스 모레노 전 가주 대법관과 어니스트 히로시게 LA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 판사, 마크 긴 판사와 엠박 판사, 브래드리 변호사 등 법조인들이 참석해 김 검사의 당선을 지지했습니다. LA시 검사장 선거는 내년 6월 7일 예비선거가 열리며 상위 2명이 11월 본선거에서 격돌하게 됩니다. 뉴욕시 버스에 사복경찰 투입이 확대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버스 내 승객 안전을 위해 순찰을 목적으로 한 사복경찰 투입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 한 달 동안 대중교통에서 발생한 범죄 사건 신고 건수는 35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량 절도로 수배됐던 플러싱에 거주하는 한인 남성이 플로리다에서 체포돼 풀려난 후 차량을 털어 또다시 체포됐습니다. 플로리다 경찰은 김모 씨가 지난달 9일 도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냈으며 차량 절도 혐의로 수배가 내려진 사실을 확인하고 체포했습니다. 4시간 만에 풀려난 김 씨는 교도소 주차장에서 교정국 직원 차량에서 $4 등을 훔쳐 또다시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내일부터 모로브 조지아 인근 85번 고속도로와 그레블 스프링스 도로를 연결하는 새로운 인터체인지가 오픈합니다. 귀네 카운티는 지난 2년 동안 그레블 스프링스 도로와 연결되는 4개의 진출입로, 신호등, 갓길, 소음방지병 등 공사를 마치고 내일부터 오픈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 그동안 혈액암의 일종인 지병을 알아오던 전두환 씨가 조금 전 숨졌다는 소식입니다. 향년 90살입니다. 한 달 전에는 함께 군사반란을 일으켰던 노태우 전 대통령이 별세하게 됐습니다. 최근까지도 재판을 받아왔던 전두환 씨의 사망, 역사의 또 다른 한 페이지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비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